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27일 이슈 진단 194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수요일 벨라루스 부정선거를 공식 선언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4.15 부정선거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벨라루스의 8월 9일 대선을 부정선거로 공식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정책센터의 그랜트 뉴시엠이라고 하는 선임연구위원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문재인과 반미주의 정북 좌파 세력의 통일 전략과 통일한국의 중국과 동맹 시도를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워싱턴이 이것, 즉 4.15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 4.15 부정선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데르 루카셴코가 8월 9일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으로 진입한 6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비밀의식을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나토가 벨라루스에서 칼라 레볼루션을 지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이 더 이상 루카셴코를 벨라루스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미 국무성은 미국이 알렉산데르 루카셴코를 벨라루스의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이어지는 길은 독립적인 감시 아래 벨라루스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벨라루스 대통령 불인정 선언에는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또한 미국의 뒤를 이어 루카셴코의 재선이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공식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9월 11일 유럽연합을 대신해서 고위 대표부가 발표한 성명을 회상하면서 유럽연합은 8월 9일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유럽연합은 그들의 허위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멀지 않아 미국이 4.15 부정선거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그랜트 뉴시엠의 보고서의 발췌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트 뉴시엠의 보고서 제목입니다. 그랜트 뉴시엠의 보고서 제목은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s. 한국의 2020년 4월 선거의 부정입니다. It probably happened. 그것이 아마도 일어났을 것이고 and is a big deal for the United States. 미국에도 큰 문제다. 이런 제목입니다. 20페이지를 꽤 짧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한국 선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은 이제 한국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은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와 같은 거대한 선거인데 문재인의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많은 관측통을 놀라게 했다.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즉각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4월 선거를 깊게 연구한 보고서는 4월 총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조작했다고 한국의 다양한 집단들이 주장한다. 이것은 심각한 고발이고 사실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체에도 위협을 제기한다. 이것은 선거에서 떨어진 자들의 한심한 항변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합작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는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UCM은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부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헐적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은 거의 70년을 지속했고 한국전쟁의 피로 맺은 혈맹이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공격과 핵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재인이 대표하는 한국의 헌신적인 강경 좌파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좌파 세력이 한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쓴 글입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이 생각에 반대한다. 그들은 북한과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려는 문재인과 그의 세력의 의도에 반대한다. 너무 나갔다고? 그렇지 않다. 특히 문재인과 그의 세력들이 가진 배경과 이념적 위치를 놓고 볼 때 일부 문재인의 자문을 하는 자나 강요들은 단지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반미주의와 친북 성향의 운동권 출신이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버린 적이 없다. 다른 자들은 북한의 간첩 활동을 했거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과 한국의 좌파는 한국 정부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들이 미디어, 사법부, 정보기관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심지어 3년 전에는 사성 장관을 권력남용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결국 무죄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명예훼손죄, 세무조사 그리고 규제 권력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하고 미디어와 다른 비판 세력을 잠재운다. 학자들도 대부분 오랫동안 한국의 좌파와 동맹을 맺었다. 좌파와 문재인 정부는 또한 폭력을 휘두르는 시끄러운 노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라이벌을 위협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요 민간기업을 문재인과 좌파 세력에 대한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문재인 등은 국회 권력이 필요했다. 최근까지 한국에 분열된 명목상의 보수 야당이 좌파를 그럭저럭 견제해왔다. 그러나 4.15 총선으로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의석으로 집권당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약간의 의석을 더하면 심지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 여당의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관측통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137개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고 모든 선거구의 절반가량을 커버하는데 전부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선거 소송의 수배에 달하는 숫자다. 과거의 선거소송은 단지 재검표에 머물렀으나 이번의 선거소송은 4.15 총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모든 소송이 단순 패자의 항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저명 대학 교수와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 변호사, 통계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반도체 엔지니어,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주의자라고 확신할 수 없는 수많은 학자들이 부정선거 캠페인에 가담했다. 선거 조작은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증명하는 증거 수집은 어느 나라에서나 분명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보 수집이 정부, 관료, 미디어 그리고 다른 권력수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악력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인이 체계적인 선거 부정을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그랜트 뉴스엠은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4.15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선거의 디지털 전자조작,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위조된 투표지, 투표한 봉인 훼손,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 결과,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차이, 그리고 4.15 부정선거의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엠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 선관위, 언론, 제1야당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해외 언론 매체가 4.15 부정선거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워싱턴이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Washington ought to take this seriously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뉴스엠이 알고 있는 것을 트럼프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초청한 국제조사단 또는 국제참관단이 민경욱 의원의 인천 연소일 재검표를 지켜보면 뉴스엠이 거론한 4.15 부정선거의 전모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미국이 4.15 부정선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